예, 이번에는 불변 화폐 가치에 의한 등가 계산, 현실 화폐 가치와 불변 화폐 가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실 화폐 가치입니다. actual dollar라고 하고요. current dollar라고도 합니다. 즉 이제 현금 흐름이 발생한 시점에서의 화폐의 액면가입니다. 사실 뭐 많이 사용하는 현실 화폐 가치이죠. 뭐 자신의 이제 향후 2년간의 급여를 예상한다든지 앞으로 얼만큼 소득, 그러니까 급여뿐만 아니라 소득, 자산의 증가를 예상할 때 사용을 하고요. 불변 화폐 가치는 이 현실 화폐 가치와는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리얼 달러스 콘스턴트 달러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특정 기준 연도와 동일한 화폐 구매력을 기준으로 나타낸 현금 흐름입니다. 즉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배제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이제 본 인플레이션의 영향에 따라서 화폐가 변하는 걸 보셨죠, 가치가. 그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서로 이제 기준을 어떤 특정한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일부러 배제를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급격하게 변동한 재화 혹은 이제 서비스가 있을 경우에 이제 미래값이 어떻게 변동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일관성 있는 비교 수단이 필요한데 그 이를 위해서 어떤 기준 연도에 관한 불변 화폐 가치로 변환해서 추정하는 겁니다. 기준 연도는 이제 현재 시점을 주로 설정을 하고요. 보통 t는 0이죠. 현재 시점은 0이니까. 예. 그래서 불변화폐 가치는 현실화폐 가치하고는 차이가 있다.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배제한 것이 불변화폐 가치이다. 입니다. 예, 불변화폐 가치와 현실화폐 가치에 대한 비교를 위해서 이제 이해를 위해서 몇 가지 용어를 살펴보도록 하죠. 시장 이율입니다. Market Interest Rate라고 하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금융기관에서 표기하고 있는 이율 나타냅니다. I 많이 사용했었죠. 이제까지. 예. 그리고 이제 시장 이율은 일반적으로 현실화폐 가치로 표시된 현금흐름을 분석할 때 적용하는 이율입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실 이율입니다. Inflation Free Interest rate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니면 real interest rate 혹은 constant dollar interest rate 해서 I prime을 씁니다. 즉 이제 실이율 인플레이션 영향을 배제한 현금 흐름을 나타낼 때 쓰는데 I prime은요. 다시 말해서 불변화폐 가치로 표시된 현금 흐름을 분석할 때 적용하는 이율입니다. 쉽죠? 시장 이율은 현실화폐 가치, 실이율은 불변화폐 가치. 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이율에서 당연히 인플레이션 영향을 제거한 수익률이 실이율이 되는 것이고요. 실제 금융거래에서 사용되는 이율이 아니라 관념적 추정치로서 나중에 불변화폐 가치로 어떤 서비스, 재화들을 비교하는데 아니면 평가하는데 사용되는 이율입니다. 예, 어느 시점 t를 기준으로 현실화폐 가치 FT와 이제 하는 현실화폐 가치를 FT라고 하고 0 시점을 기준으로 한 불변화폐 가치를 FT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그 둘의 관계를 한번 살펴봅시다. 예, FT 프라임은 FT 곱하기 이제 개수가 되겠죠. 결국에는 이제 미래가를 현가로 바꿔주는 개수를 곱해주는데 여기서 문제는 뭡니까? 불변화폐 가치는 뭐였어요? 인플레이션 영향을 없애준다고 했죠. 그리고 그래서 여기 F는 N년간 연평균 인플레이션율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N 기간 동안 F%의 이율, 인플레이션율을 이제 제거해 주는 거죠. 이렇게 제거를 해주면, 나눠주면, 결과적으로 FT 프라임을 구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예, 여기 이 부분이죠. 예,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고요.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연간 연리 이제 8%의 연간 복리로 정기 예금에 1,000만 원을 적립하여 연간 10%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고 가정을 하면 5년 말에 받게 되는 원리금의 합계는 얼마인가? 아셨죠? 한번 구해보세요. 제가 2분 드릴게요.
하셨나요? 이걸 어떻게 구하면 되죠? 연간 8%의 연간 이제 연간 이제 복리입니다. 정기예금에 1,000만 원을 적립하였어요. 그러면 뭐 인플레이션도 있네요. 그런데 5년 말에 받게 되는 원리금의 합계 계산하는데 사실 굳이 이 인플레이션율을 생각해 볼 필요가 없죠. 예. 그러면 이 식을 다시 쓰면은 FT는 미래가를 그냥 구하시면 됩니다. 복리로. FT는 100만 원이었죠. 100만 원. 1000만 원이었죠. 죄송합니다. 1000만 원. 1000만 원이니까 공이 또 4개가 붙죠. 1000만 원. 그리고 이제 복리니까 0.08. 이제 0.08에서 이거에 몇 승입니까? 5승이죠. 가치가 나오죠? 예. 엑셀로 구하셔도 됩니다. 엑셀로 구하시면 사실 뭐 이렇게 수식을 직접 계산하셔도 되고 뭐 아니면 저희 이제 항상 저희가 했던 방법으로 이제 하면 되죠. 뭐 현가를 미래가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면 개수 한번 곱해주면 되죠. 그죠? 미래가 future value 개수를 곱해주면 됩니다.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그죠? 그렇고 그리고 FV 미래가로 future value로 변한 개수를 곱해주겠습니다. 그리고 0.08 맞죠? 그리고 NPER에서 기간이 얼마였습니까? 5년이었죠? 예, PB는 투자였으니까 투자였고 그러면 얼마입니까? 이렇게 개수가 나오죠. 이렇게 나오는데 뭐 결과적으로 이를 곱해주면 예,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대략 1,400만 원이 넘네요. 1,47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예, 대략적으로.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서 또 뭐를 해주면 됩니까? 이제 두 번째. 현 시점의 구매력으로 나타낸 불변 화폐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미래가 FT를 결국에 나눠줘야죠. 1 플러스 F의 N승으로.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뭐 사실은 뭐 현가 계수 사용하셔도 되죠. 미래 어떤 뭐였습니까? 인플레이션율이 0.1 10%였죠. 10%였습니다. 5년 동안 그렇죠. 그리고 future value 예, 미래에 투자했다고 뭐 아니면은 뭐 플러스 1이든 마이너스 1이든 넣으시면 개수를 구하실 수 있죠. 그러면 이거를 넘버로 잠깐 변환을 해주고요. 대충 0.620709 정도 갖게 됩니다. 이를 곱해주면 초기에 900만원 이제 912만원 정도 투자한 것과 같다.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왜 값이 1000만원보다 작게 됐나요? 처음에는 이제 1000만원 투자했는데 결국 912만원 정도에 투자한 것밖에 갖지 못하는 가치가 나왔어요. 불변화폐 가치는. 왜 이렇게 낮게 나왔나요? 이게 다 인플레이션 때문이죠. 인플레이션은 몇 프로였나요? 10%.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저축 이율은 8%였습니다. 매년 2%만큼 잃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듯이 불변 화폐 가치를 이렇게 계산을 만약에 미래가에서 현재 시점으로 해주시면 아니면 K 시점으로 해주시던지 해주시면 인플레이션 영향을 제거한 상태에서의 화폐 가치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때 이 8%로 돈을 저금하는 게 좋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8%가 연간 10%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때는 연리 8%의 연간 복리가 좋은 조건이 아니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절대값만 이렇게 보시면 되죠. 절대값으로만 보면 912만원 그리고 1000만원 그죠? 줄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잘 따져봐야 된다. 예, 그래서 이 그림은 이제 현실 화폐 가치와 이제 불변 화폐 가치 및 인플레이션율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앞서 보신 것처럼 현실 화폐 가치 그냥 이제 복리로 이제 구하시면 되는데 이율 i를 사용해서 이제 복리로 계산을 했었죠. 그러면 미래 화폐의 가치를 구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죠?
그 FT를 구하실 수 있었었죠. 현실화폐 가치는 그렇게 구해지고, 이에 반면 반대로 이제 FT를 이 똑같은 이율 i의 i로 결국에는 1 플러스 i죠. 1 플러스 i의 n승으로 나눠주시면 시점 0에서의 현재 가격을 구하실 수가 있죠. 예. 뭐 불변화폐 가치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점이 뭐예요? I 프라임을 사용한다는 거죠.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제거한 I 프라임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불변화폐 가치에는 결국에는 여기 이거 프라임으로 할게요. 이렇게 해서 F 프라임을 구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금리를 복리를 곱하시면 반대로 나눠주시면 현 시점에 화폐 가치를 또 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알으셨죠? 그리고 이 둘 간의 전환, 방금 이제 전에 예제에서 했는데 이 둘 간의 변화는 이렇게 인플레이션 복리를 N 기간 동안의 인플레이션 복리를 나눠주시면 반대로 F 프라임에서 FT를 구하실 수 있고 곱해주시면 F 발을 반대로 했네요. 예, FT에서 이거를 이제 곱해주시면 한마디로 F1 플러스 F의 N승을 나눠주시는 거죠. 나눠주시면 F 프라임을 구하실 수 있고 F 프라임에서 이제 1 플러스 F의 N승을 곱해주시면 반대로 이제 FT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결국에 인플레이션 영향을 더해주는 거죠. 불변화폐 가치에서. 그리고 여기는 인플레이션 영향을 없애주는 거예요. 이쪽 방향은 나눠줌으로써. 그렇죠? 자, 앞서 나타난 그림을 이제 다시 한번 식으로 정리를 해봅시다. 현실화폐 가치로 계산한 등가와 불변화폐로 계산한 등가는 일반적으로 같지 않죠. 예, 여기 FT와 FT 프라임은 다르죠. 하지만 T0에서는 언제나 같죠. 왜 같습니까? 현가, 그죠? P로서 같죠. 이 관계를 이용해서 이 식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FT 때 F라고 보시면 돼요. F라고 볼게요. F 프라임하고 F로 보고 FT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현실화폐 가치에서 앞서 이제 설명을 했죠. 그거를 이제 이율 I로 한 n승, 그러니까 이걸로 나눠주면 결국 현가가 된다고 앞서 이 그래프를 이쪽 부분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죠? 그렇죠? 예. 그리고 F 프라임도 비슷하죠. F에서 뭡니까? 인플레이션율에 대한 복리를 나눠주면 영향을 제거해주면 F 프라임이 된다고 했어요. 이게 어디였냐면 이 부분이었죠. 예. 그렇죠? 그리고 P는 결과적으로 이 F 프라임이든 F든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F 프라임에서 이제 바로 구할 때는 이제 실이율로 이제 1 플러스 실이율에서 I 프라임 n승으로 나눠주시면 되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이 되죠. 여기에다가 이 앞서 이 F 프라임과 F와의 관계에서 뭐가 나타나요? 인플레이션율이 있었죠. 을 더해주시면 결국에는 뭐 이 부분이 F 프라임이었으니까 이 부분이 뭐였습니까? F 프라임이었죠. 네, 그래서 식을 변해주면 이 두 식이 이 식과 이 식이 동일하다는 걸 알실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I 프라임은 실이율을 어떻게 구하느냐라고 보시면 이 관계에 의해서 결국엔 1 플러스 i를 1 플러스 f로 나누고 그에 대해서 마이너스 1을 한 값. 그죠? 그래야지 마이너스 1을 해야지 뒤에 원금이 아니라 이율만 구해질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식을 통해서 실이율을 구할 수 있다. 아셨죠? 정말 이해하셨나요? 왜냐면 얘는 뭐하고 같았습니까? P니까 P는 뭐하고 같았어요? F하고 곱하기 1 플러스 이율 n승, 그죠? 그리고 그걸 나눠준 값하고 똑같았죠. F에다가 어디서 왔어요? 여기서 왔죠. 그러면 둘이 값이 같잖아요. 이거랑 이거랑. 그러면 사라지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거를 이제 변환해 주시면 되죠. 이거를 I 프라임에 대해서 푸시면 됩니다.
어떻게 푸냐고요? 아시죠? 결국에는 1 플러스 양쪽 다 n승이니까 결국엔 뭐 어떻게 됩니까? 1 플러스 1에 1은 이 둘의 곱, 그죠? 1 플러스 f 그리고 1 플러스 i 프라임 이렇게 되고, 그렇죠? 이제 양변을 다 이 좌변에 이제 분모를 우변으로 보내고, 우변을 분자로 보내고, 우변의 분모를 좌변의 분자로 보내면 1 플러스 i 1 플러스 f 1 플러스 i 프라임. 여기서 결국 i 프라임에 대해서 이제 풀고 싶은 거니까 양변을 이수로 또 나눠주면, 사실은 뭐 보낼 필요도 없는데 나눠주면 1 플러스 f가 되고, 또 1을 빼주면 마이너스 1, 그죠? 이렇게 되고 됩니다. 그래서 결국 i 프라임만 남죠. 예. 그러면 i 프라임은 결국에 1 플러스 i를 1 플러스 f로 나눠준 다음에 마이너스 1을 해준 거하고 같다. 그래서 마지막 식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제까지 현실화폐 가치와 불변화폐 가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제를 당연히 이론을 배웠으니까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지금부터 10년 후에 100만 원을 받는다면 현재 시점 t는 0일 때에서의 등가는 인플레이션율 f는 5%이고 시장이율 i는 10%로 가정하여라. 아셨죠? 시간을 줄 테니까 한번 풀어보시죠. 참고로 시리울 I 프라임은 다시 한번 써드릴게요. 마이너스 1입니다. 시리울을 이용하셔서 되도록이면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다 푸셨나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숫자만 잘 대입하시면 됩니다. I 프라임은 뭐였나요? 실이율이었죠? I 프라임 실이율도 구하시고 또 F 프라임도 구하시고 저 불변화폐 가치 그 불변화폐 가치를 또 현재 현가로 만들어 주시면 현재 시점에서의 화폐 가치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뭐 1분 정도 더 드릴까요? 예, 이제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죠. 예, I는 뭔가요? I는 시장이율 여기 10%라고 되어 있었죠. 그리고 인플레이션율은 5%이고 그죠? F하고 I가 다 주어졌습니다. 여기에 각각 대입하시면 되죠. 각각 대입하시면 결과적으로 이제 얼마가 되냐 엑셀 사용해서 계산하시면 되죠. 어떻게 됩니까? 1 플러스 0.1 그죠? 나누기 1 플러스 0.05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1이죠. 그래야지 실이율이 나옵니다. 실이율 0.0476 그 정도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 4.76%다 뭐 그 정도로 보셔도 되고 예 어쨌든 또 F 프라임을 구해 봅시다. F 프라임은 I 프라임이었고요. 예 그러면 뭐 어떻게 했습니까? F 값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을 인플레이션율로 나눠줘야죠. 미래 100만 원 그거를 이제 나눠줘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식으로만 보면 나누기 1 플러스 0.05 인플레이션율 그죠? 그거의 n승이죠. 그게 10년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대략적으로 613, 913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뭐 61만원 정도 된다. 이런 거 아실 수 있고 뭐 F'을 구했으니까 F'을 현가로 이제 바꾸시면 되죠. 그죠? F'을 현가로 바꾸시면 됩니다. 결국 저희가 구하고 싶은 거죠, 현가. 현가를 구하려면 이제 뭘 합니까? 실이율을 사용하면 되죠, I 프라임. 예. 그래서 F 프라임 곱하기 뭐 나누셔도 되고 개수를 아니면은 개수를 따로 PV 개수로 곱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처럼 이렇게 이번에 나눠 주셔도 됩니다. 식을 자체를 1 플러스 I 프라임 여기 있죠. 그리고 10년이었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38만원, 39만원 정도의 가격이 나옵니다. 39만원 정도의 가격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더 쉬운 방법이 있죠, 사실은. P를 구하는 겁니다. 원래 문제가 뭐였나요? 지금부터 10년에 100만원을 받는다면 현재 시점에서의 등가는 뭐 공학경제 2장에서부터 계속 끊임없이 구해온 현가입니다. 그죠? 그렇죠? 그러면 뭐 100만원 곱하기 뭡니까? 미래가를 현가로 바꿔주시면 되죠. 이율이 몇 프로였죠? 10%.
기간 10년. 그렇죠? 투자라고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두 개의 액수가 같다는 겁니다. 관계가 성립한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예제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도 만약에 어떤 특정 정보가 있으면 자유자재로 이제 시리울이나 뭐 시리울뿐만 아니라 F 프라임 뭐 그렇게 해서 이 공식들을 이용해서 자유자재로 변환하셔서 문제를 푸시면 좋겠습니다.